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철학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인생의 지침으로 여겨집니다. 플라톤은 약 2400년 전에 활동한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대화편들은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다졌고 그 안에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죠. 플라톤은 단순히 이론적인 철학자였던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지혜로운 삶을 위한 10가지 비밀은 단순한 철학적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입니다. 자, 이제 플라톤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나를 지키고 삶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1.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플라톤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의 균형이 깨지며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먼저 떠올린 역사적 사례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 권력을 유지하고자 많은 거짓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첨하는 신하들이 넘쳐났고 그들은 진시황에게 거짓 보고를 하며 나라가 안정적이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과 노동에 시달리며 불만이 쌓이고 있었죠. 하지만 진시황은 그런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진실만을 믿고 따랐고 결국 거짓된 보고로 인해 그가 죽고 나서야 반란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권력은 결국 그의 후손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사례를 통해 진실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진실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진실을 잃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2.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라. 진실을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기만이 얼마나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플라톤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실수를 외면하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기 기만은 결국 자신의 실패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일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아테네의 시장 한복판에서 항아리 속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주장하며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철학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종 시장에 나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그들의 자기 기만을 꼬집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3. 사생활을 드러내지 마라.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할 자산이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주제일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대 중국의 한나라 말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 말기, 환관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고위 관리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약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환관들은 관리들의 사적인 비밀을 손에 넣어 그들을 조종하고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관리들이 그들의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나라가 내부에서 붕괴되기 시작한 것도 이 사생활 침해로 인한 것이었죠.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사생활을 남들에게 지나치게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생활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남들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악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4. 나의 목표를 쉽게 말하지 마라. 목표는 내면에서 자라야 한다. 플라톤은 목표를 성취하기 전까지 내면에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삼국지의 명장 제갈량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계획을 미리 드러내지 않고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만 행동에 나섰습니다. 적벽대전은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전투에서 제갈량은 조조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는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동맹국 손권과 주유에게조차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제갈량은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함으로써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일화는 플라톤의 교훈과 맞닿아 있습니다. 목표를 말하기 전에 그것이 성숙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목표는 내면에서 충분히 키우고 그 목표를 성취한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말하는 순간 집중력과 에너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험담은 나를 약하게 만든다. 플라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중국의 고전 사상가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타인의 결점에 집중하는 실수를 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결점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자신의 내면이 더욱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이러한 철학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결코 나의 성장을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험담은 결국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내면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내면을 돌보며 개선해야 합니다. 타인의 결점을 험담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6. 나를 자랑하지 마라. 겸손 속에 숨겨진 힘. 자랑에 대한 경고는 플라톤이 수차례 강조한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삼국지에서 유비의 이야기가 매우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유비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자신의 곁에 두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총나라의 황제가 될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유비와 반대로 항상 자신을 자랑하며 과시하던 조조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플라톤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 속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며 진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겸손은 내면의 깊이를 키우는 도구이며 이는 유비의 리더십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7.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약점은 숨기고 극복해야 한다. 플라톤은 약점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대 중국에서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는 진시황의 후계자 호해입니다. 호해는 스스로의 약점과 두려움을 신하들과 측근들에게 너무 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의 측근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 그를 통제하고 그를 더더욱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호해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의 나라와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털어놓고 동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라톤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적에게 나의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8.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 플라톤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 교훈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조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조조는 뛰어난 재능과 지혜로 유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교한 자들을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조를 이용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조조의 명성을 더럽히게 만들었습니다. 조조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 점차 내면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까지 그 부정적인 결과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의 영혼을 더럽힐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9. 중요한 계획을 미리 말하지 마라. 계획은 집중력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중요한 계획을 미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삼국지의 제갈량의 삶에서 잘 나타납니다. 제갈량은 항상 자신의 전략과 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계획을 알리지 않으며 모든 준비가 완벽히 끝난 후에만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가 이런 신중함을 유지했기에 적들은 그의 계획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는 언제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계획은 성숙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것은 집중력을 흩어지게 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워집니다. 계획은 내면에서 다듬어지고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에만 드러내야 합니다. 10. 침묵의 가치를 알아라.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지혜다. 침묵의 가치에 대한 플라톤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장수 한신은 전장에서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 침묵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전투 전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할 때만 말했습니다. 그가 침묵을 지키고 상황을 신중히 바라보았기에 상대방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를 드러낸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말을 아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플라톤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라. 이렇게 플라톤의 지혜는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필수적인 교훈을 전달합니다. 진실, 겸손, 자기 성찰, 인간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훈을 삶에 적용하고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명언열차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